무역 경기 순환 시계예요. 말 그대로 시계야, 시계. 우리 시계가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이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 지표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 최악이죠? 여기가 최악.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회복, 준비 단계. 여기는 성장. 여기는 말 그대로 둔하잖아요. 정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악으로 해서 준비로 가서 성장해서 정체했다가 하락으로 쫙 빠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품목들이 있는데 품목들의 어떠한 경기 순환 시계가 약간의 오차들은 있죠. 어떤 것은 벌써 하강으로 들어선 반면에 아직까지 좀 정체 구간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회복이라든가 상승 구간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결국은 뭐예요? 경기가 정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강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걸 보여드렸잖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동행지수가 꼭대기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정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체감적으로 안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만간 하강으로 내려가면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닥 잡고 이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거꾸로. 이게 빠질 때 이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이때 당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가 침체가 된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 소비재는 지금 여기 보면 소비재가 있잖아요. 소비재가 후발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경기가 최하 정점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경기 선행을 먼저 나타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먼저 내려왔잖아요. 안 좋으니까 선행이 지금 벌써 내려왔죠. 그럼 얘가 여기 내려오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어디에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이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어딜까요? 1, 2, 3, 4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이 상승할까요? 여기가 가장 많이 상승합니다. 여기는 꼭대기야, 꼭대기.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2020년 10월이에요. 이게 발표가 한 달 보름 정도 늦게 나와요. 지금이 12월 중순이잖아요. 10월 달 칠 거야. 그러면 지금 한 달 반 지났으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겠죠.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 왜 그러냐면 시계가 이렇게 마냥 흘러가니까 시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지는 않잖아요. 10시에 갔다가 시계가 갑자기 붕 떠가지고 뭐 1시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순서대로 가는 거지. 더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한두 달 뒤에 보면 통계치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겠죠. 자, 2019년 11월이래요. 2019년 11월 때 이렇게 다 내려온 거야. 쭉쭉쭉쭉 다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하방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면요. 이건 완전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11월이니까 아까 거 본 거보다 한 달 뒤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2020년 5월이에요. 5월 달에 이렇게 밑에 바닥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자,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2019년 11월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 근데 발표는 언제 났다고요? 발표는 한 달 반 뒤 12월 달에 발표한 거죠. 11월이니까 한 달이면 11월 한 1월 정도에 나왔었을 거 아니에요.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여기서 발표한 거예요. 자, 아까 20년 5월이 어디예요? 20년 5월이 여기입니다. 수치가 나온 것은 5월분이 여기에요. 발표는 어디서 났나요? 한 달 반 정도니까 6월 말 7월 초순 정도에 여기서 발표한 거야. 이 정도에서 발표 나왔겠죠, 대충. 자, 보시면 20년 5월에 바닥이 최하 지점을 찍을 때 주가는 벌써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내려오고 있다가 5월 되니까 이게 최하 바닥이 내려온 거죠. 그러면 여기 있다가 최하 바닥이 시간 지나면서 내려왔다가 5월 달에 완전 바닥 찍었을 때 주가는 미리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 한번 코로나라는 테마를 형성하고 나서 한번 싹 쏟아나고 바로 급등해서 가버렸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 뉴스 찾아봐봐. 뉴스가 최악이야, 최악. 그러면은 내년에 요 기간이 가겠죠. 요 기간이 얼마 정도 됐어요? 6, 7개월이 지난 거죠. 7개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방송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7개월 동안이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때까지 주식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물론 내년 봄쯤에 상반기에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런 트릭이 한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완전 죽이고 가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여기 안 들어와요. 그럼 언제 들어올까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런 자리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어딜까요?
옛날에 했던 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1년도 10월달 정도에 보여줬던 거. 20년도 8월에 여기 올라가면서 정점했다가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5월에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8월에 점에서 이게 벌써 먼저 선행 올라가는 것도 있죠. 상승해서 가는 놈 있고 회복으로 들어오는 놈들이 있었었죠. 근데 21년도 8월 1년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상승 구간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벌써 둔화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를 봐보세요. 이때가 언젠가. 여기 기준인데 언제 발표한다고요? 발표는 한 달 반 뒤 이때 8월 말 기준까지 따지니까 9월 말 10월 정도 이 정도에 발표난 거죠. 여기서 발표난 거예요. 여기께서. 경기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됐을 때요? 꼭대기 쳤었을 때는 이미 어떻다? 우위 꼭대기다. 저 때는 이미 체감이 좋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22년 10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입니다. 2023년도 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다 여기 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언제쯤에요? 똑같게 11월에서 이렇게 나와서 20년 5월 정도에 여기 와 있었으니까 23년도에도 23년도 5월 때쯤이면 여기 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보다는 좀 밑으로 내려와 있겠죠. 그러면 내년 2023년도 5월 정도 가면 이 정도 되는데 아까 주가에서 봤듯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디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자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간지 얼마 안 돼서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좀 덜 빠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옆으로 횡보했지만 여기는 원산복귀 다 됐잖아요. 원체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뭐 제로 여기 다시 원산복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처럼 이렇게 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체 많이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이때하고 상황이 완전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이때는 환율이 그만큼 올라가지도 않았죠. 환율이 요것밖에 안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배로 올라갔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금리도 이 밑에 바닥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침체가 더 심한 거죠. 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횡보적인 것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물론 여기서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여기까지 다시 내렸다가 뭐 다시 올라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해서 요 밑으로 빼는 일은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모르죠.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을 한다든가 북한이 뭐 한국을 침공을 한다든가 뭔가 일어나면은 이거 밑으로 빼는 일이 발생되겠지만 큰 부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이 밑을 깨는 현상은 벌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게 내년에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요? 좀 올라간 상태에서 푹 빼면은 이거와 같은 효과가 확실히 나오겠죠. 여기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올렸다가 좀 이렇게 올렸다가 푹 빠져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요만큼이면 뭐 이건 뭐 패닉이죠. 요 정도만 2600 정도만 올라왔다가 뭐 2000선 빠져버리면 뭐 완전 그냥 뭐 푹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향후 2023년도 이게 이제 2020년도 5월이니까 2023년도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5월 정도에서 미래. 그러면은 이게 이미 얘 바닥이었던 애들이 먼저 선행지수를 하는 애들이 바뀌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년 한 봄쯤에서부터는 주가가 올라가겠죠. 올라갔다가 한번 폭삭하고선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 구간에서 상승한 주식은 아무리 저렇게 폭삭한다고 많이 빠지냐?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상이할 수는 있어요. 특히 좋은 주식, 대장주들은 그렇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 설사 좋은 주식이 만약에 빠지면 걔네들은 반등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요 구간. 지금 이 구간에 지금 들어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여기에 빠졌어도 모든 주식이 다 빠지나요? 아니에요. 강한 놈은 강합니다. 그 주도주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주도주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갔었을 때 주도주가 상승을 하고 여기서 꼽히고 여기서 전부 다 개인들한테 다 넘기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미 1월달에 상투치고 8월달에 그거 나왔었을 때 여기 있죠. 8월달 이미 얘기 나올 때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얘는 벌써 미리 빠지고 있었던 거야. 정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들 여기서 삼성 많이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간 것보다 여기서 많이 들어갔어. 삼성은 조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카카오 21년도 8월이었었죠. 여기였었어요. 여기 정점 찍을 때가 어디였었어요? 8월 여기 정도 아닌가요? 여기 7월이니까 여기가 꼭대기야. 꼭대기. 그 수치 나왔었을 때가 여기에요. 8월달 나온 게 언제 나온 거라고요? 9월달. 그러니까 여기 주가는 이미 여기서 상승하고 있었던 걸 그 수치는 여기서 발표가 한 달 뒤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대기 치면서 내려오면서 그 발표될 때는 이미 주가는 먼저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여기서 많이 샀잖아요. 조정이라고. 여기서도 산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많이 샀죠. 여기서. 삼성이 SDI. 8월달 발표 냈을 때 8월분이 여기 꼭대기. 그게 발표낸 게 9월, 10월 여기 게. 물론 얘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올라와가지고 회복은 됐지만 이거 회복되신 분들은 비중 줄여야
해야지. 조심해요. 쓰리봉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오버슈트 나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야. 물론 나중에 뭐 미래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조금 조심하는 게 낫죠. 물론 뭐 한두 주 사갖고 가는 거야. 뭔 상관이겠어. 장기로 바라본다고 뭐 물려서 뭐 들어와서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상관없지. 봐보세요. 어때요? 기가 막히게 맞죠? 다른 종목 뭘 볼까요? 뭘? 다른 거 안 보고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되죠? 자, 종합주가지수 8월달 수치 나왔을 때 발표낸 게 언제 발표 났다고요? 9월, 10월 이때쯤 발표난 거. 발표 났었을 때 이미 정점을 찍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1월 8월달 해서 정점 이미 찍어서 이게 지금 둔화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넘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넘어서 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게 경계선상에 거의 다 온 거잖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7개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7개월, 8개월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이에 시장이 뭐 쭉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죠. 거기서 종목별로 잘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때는 뭐가 있어요? 변동성이 심해. 굉장히 심합니다. 단타치기도 너무 좋은 시기죠. 단기 매매도 좋지만 또 수익 매매도 좋기도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특히 주도주 같은 경우는 아주 사기 좋은 그런 단계라는 얘기예요. 이왕 나온 김에 뭐 카카오 많이 물렸으니까 카카오로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뭐 카카오 그냥 많이 물렸잖아. 자, 보시면 경기 안 좋아서 5월 달에 돌았을 때 2020년 얘 봐봐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잖아. 2019년 11월 안 좋아서 이게 또 빠지고 있는데 2019년 11월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잖아. 코로나 터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나서 경기 회복된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 엄청나게 빨라가면서 가잖아. 그러나서 경기 정점 찍으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폭삭해버리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주식을 사야죠. 제가 오늘 답 다 알려주네. 답 다 알려줘. 야, 눈이 번쩍 띄지 않아요? VIP 방송이에요? 봐봐요. 끄떡없었다니까. 끄떡없었다니까. 19년도 안 좋을 때. 삼성 SDI 우리 여기서 샀어. 안 좋아도 강한 종목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막 그것만 받아가면서 손가락 빨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죠. 바꾸셔야죠. 아니면 좋은 종목 한 종목만 사더라도 여러분 대박 터지는 거야. 다만 한 종목은 리스크가 크니까 종목을 좀 분산을 하자는 거지. 근데 피라미드 hình 식으로 해서 한 종목만 사서 가져가도 상관없죠. VIP 방송부터 자세히 알려줘요? 제가 좋은 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수는 언제나 옳지 않다.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데, 당신은 전형과 관습을 내던져버리는 사람인가? 당신은 한계를 뛰어넘으려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구태를 떨쳐내려 애쓰는 사람인가? 당신은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경험을 쌓고 살아갈 기회를 기꺼이 찾는 사람인가? 당신 자신이 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언제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리고 당신 주변에 그 목적지에 이미 도달한 롤 모델이나 멘토 등 적합한 인물이 없다면,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고 그들 모두가 하는 일을 살펴본 다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한 학교 선생님과 가족, 친구, 직원 등을 돌아보며 그들 중 95%가 틀렸고 그렇기에 무시해야 마땅하고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현실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남들이 다 안 좋고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들이대는 거야. 들이대!